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굉장히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손님을 모셨어요. 서울에서 같이 저희랑 방송을 가끔도 하시고 위젤라 아지트에도 방문하셨던 분인데 지금 울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더덕하고 기피디하고요. 함께 만났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울산에 서식하고 있는 오리입니다. 서식이군요. 어떻게 울산에 서식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울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지난 1월에 울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됐네요. 네, 맞아요. 이제 6개월이 돼서 울산에 조금 적응을 하고 다행히 여기서 직장을 다닐 수는 있어서 직장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능력자.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서울에 계실 때도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도 보니까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삶의 일부분? 다이어트와 운동은 평생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려면 그죠? 네. 네. 그 선영님과 같이 살게 된 그 행운아 그분이 헬스 쪽에 전문가시라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체육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또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라서 저도 덩달아 건강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배우자도 만나고 건강 코치님도 집에 있는 셈이 됐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뭉쳤는데 오늘 하루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계속 오리님과 함께 무언가 꾸려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다양한 재능을 가지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사람들이 왜 운동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는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저의 독특한 직업을 가진 반려자 덕분에 해외 곳곳에서도 헬스장을 가는 진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그리고 호주에서도 헬스장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와. 헬스장에 가서 느낀 점은 이게 정말 선진국일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차 더 운동에 대한 열정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나날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 머리만 크고 그 몸 굉장히 비리비리한 걸로 묘사를 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들 노력해요. 개인화된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들과 그리고 또 이거는 SNS나 미디어도 한몫하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그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에 대한 선망을 가지게 된 것도 정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멋진 몸매 가진 거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싶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옷이나 가방, 차를 자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단련해온 그런 신체들을 자랑하고 저는 이렇게 운동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에 맞는 상품이나 제품을 또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이게 본인을 세일링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도 되는구나라는 게 점차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
오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에 굉장히 많은 테마들 중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도 예쁜 몸을 만드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냥 마르기만 한 몸보다는 적당히 근육이 있고, 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몸을 만들 때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른 게 아니라 노력을 어느 정도 들인 게 보이는구나 하는 몸을 갖게 되는 게 목표이죠. 그래서 매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 아주 젊은 분이 그러면 저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몸은 사실은 그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네. 물론 타고나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멋진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신감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루틴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루틴으로 하시는지. 일단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네. 출근하고 퇴근한 뒤에 한 저녁 6시쯤에는 헬스장에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오. 헬스장에 도착을 해서 저는 개인 레슨을 원래는 주 4회 정도 받다가 지금은 주 3회 정도를 받는데 네. 또 이게 너무 길게 하는 거는 힘들어서 50분 대신에 저는 30분 정도? 네. 그렇게 한 번 할 때 그렇게 레슨을 받는 날은 레슨을 받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체지방이 많아서 체지방을 많이 감량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산소를 좀 길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60분 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남자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30분, 40분 정도 하신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유산소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제가 정체기 살이 잘 안 빠지는 걸 느껴서 유산소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이 좀 늘어도 어느 시기에 지방량이 안 주는 시기가 있는가 봐요. 네, 맞아요. 이게 참 먹는 식습관하고도 연결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당류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 지방 쪽을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단백질을 먹는 비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유산소를 하는 시간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그러면 레슨 받는 그 시간 동안은 이 근력에 관련된 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유산소는 뛰는 걸 하는 건가요? 주로? 네. 예를 들어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계단 스텝을 밟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러닝머신을 뛰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그리고 만약에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 많이 걸어서 살을 뺐다고 하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례가 또 많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라도 운동을 못 가는 날에는 걷는 걸음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의 송혜교 님이 하루에 3만 보를 걸으면서 그렇게 체중을 어마어마하게 감량을 했다는 걸 듣고 정말 자극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걷는 것에 대한 효과가 꾸준히만 한다면 다이어트도 되고 또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많다는 거를 정말 더 느껴서 최근에는 또 도전해본 게 저희 아파트가 지금 제가 14층인데 계단을 오르게 우와 그런 것도 천국의 계단이네요. 생활 속에서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교 그분 같은 경우는 3만 보를 걸었는데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 2-3시간 정도 하루에 매일 걸었는데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못 걷고 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많이 걸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와,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마른 몸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거기서는 조금 그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가 티가 나야 됐기 때문에 몸을 좀 그렇게 많이 슬림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셨구나. 뺐어야 되는. 네. 그러면은 운동을 할 때 그렇게 걷기를 많이 해도 그게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돼서 지방량을 감량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3만보를 걷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 걸어낼 수 맞아요. 있느냐. 맞아. 그만큼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저도 러닝머신을 많이 하고 그냥 일상 속에 걷는 걸 포함해도 많이 걸었다 싶었을 때 18,000보 정도밖에 못 걷겠더라고요. 네, 18,000보를 걷고 나면 일단은 내 다리가 쉬어줘라고 말을 하는 느낌. 맞아. 종아리 땡기고 막 발바닥 아프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확실히 걸을 수 있구나. 근데 3만 보를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걷다 보면 매일매일 걷는 게 쌓여서 그렇게 다이어트 효과, 운동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걷기하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해주시는 PT하고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산소를 많이 하면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그러니까 근육하고 지방하고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근육을 더 채워야지 상대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육이 아예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서 PT를 받는 거는 근력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보존함도 있고 그런 이유이고, 유산소를 하는 거는 보다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T를 받게 되면은 내 몸에 맞게 예쁜 근육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약간 내가 조금 더 살집이 많은 부위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피트니스에 있는 근력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나중에 혼자 운동을 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알 수 있게 조금 배우는 기간이 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저희 딸은 지금 열심히, PT를 받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한국의 미래가 건강한 미래일 것 같아.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정말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TV를 켜면 직업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다 예쁘고 몸매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일반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더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챙겨서 뭔가 레슨도 받고 하다 보면은 식단 조절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아무거나 먹으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관리하세요? 일단 저는 좀 독특한 경우로 같이 사는 분이 아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아름아름 따라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한번 근육을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모은 다음에는 먹는 걸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는 단백질의 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다른 것들을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이 가장 포장되어서 섭취하기 좋은 형태의 단백질이라고 하면 그거를 2팩에서 4팩 정도 100g 기준으로 그렇게 섭취를 항상 하세요.
그게 먹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한데 나는 지금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늘 그렇게 하면서 먹더라고요. 자기 최면을 거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작년 9월쯤 그때 바프를 찍었을 때 그분 기준으로 체지방이 7%였어요. 남자분 기준으로. 우와. 근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단백질을 정말 꾸준히 섭취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어느 정도 늘려놓은 다음에는 식습관, 그러니까 식단만 조절을 잘해도 그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맞아요. 정말 어떨 때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제가 느끼기에로 아이스크림도 거의 안 먹고 과자도 거의 안 먹고 당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시럽 같은 종류도 다 시럽을 무조건 빼고 먹고요. 네, 당이 들어간 거를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고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는데 당은 충분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맞아요. 맛있는 디저트도 많고 맛있는 음료도 많은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바디 프로필 작년 9월에 그러면 찍으신 거예요? 네. 두 분 다 찍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는 못했고 정말 그분은 완벽하게 했죠. 와. 이게 프로이신 분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를 지금 먹는 걸로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네. 이게 결국은 선택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술을 너무 사랑하셔서 술을 계속 먹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정말 미친 듯이 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먹는 거는 포기 못해. 그럼 운동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나는 식단을 조절할 수 있어. 그럼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고서 식단으로 가도 되고. 근데 둘 다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건 진짜 슬프다.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그쵸. 제가 봤을 땐 둘 다 안 되시는 분은 혼자서 힘드니까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혼자서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될 수 있는 게 계속 있어야지. 예전에 박진영이 자기 집에다 붙여둔 사진이 너무 웃겼어요. 무대를 바라보는 사진이 아니라 관객을 바라보는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자기 뒷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대에 한 명이 있고 쫙 관객이 있는 거를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대에 서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죠. 네, 그분도 대단한 절제력이죠. 견과류 아닙니다. 알 세서 드시고 매일 인간 아침.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꽃감. 꽃감 좀 달지만 그것도 치팅하는 좀 의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간적이네요. 어떠세요? 저도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도 이렇게 한다는 걸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나는 이 옷을 입겠다. 여행지에서 이 옷을 입고 멋지게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살을 빼는 거예요. 여행을 잡아놓고 여행 날짜에 맞춰서 카운트를 세가면서 네, 여행지에서 뭐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예쁘게 사진에 나올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하는. 좋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진들 쭉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애쓰게 되니까 그런 여행 목표도 정말 좋은 목표네요. 그럼 되겠는데요? 먹는 거 자제해서 식단 조절해서 남은 돈으로 여행 경비로 쓰면 되겠네요. 일타상피하는 거네요. 식단 조절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들지 좋은 걸 않지만.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도 막 뭐 야식하고 이럴 돈을 좀 모아서. 그쵸. 약간, 프라푸치노 먹을 돈 대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그치, 몇백 원 그치. 아껴서. 그럼요. 티끌모아 태산이죠. 근데 워낙에 제가 알기로 오리님이 알뜰하신 성격이라 그것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이게 참 절제가 어렵죠. 맞아. 맛있는 음식이 거의 다 탄수화물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본인한테 이렇게. 상은 줘야죠. 네, 상은 줘야죠. 그렇죠. 큰 딜레마가 주중에는 정말 잘 지키는데 주말이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맞아. 인간적이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오리님은. 네. 점심 때는 식사를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서 닭가슴살이랑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싸서 다녀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체중상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전략을 다시 수정한 게 그냥 점심은 사람들이랑 맛있게 먹되 약간 평소 먹는 단백질량을 좀 더 늘려서 근데 단백질량을 식사 중에 늘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에너지 영양소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어떤 성분으로 내 몸에 자리 잡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프리퀄 형태로 해주시는 게 결국은 하나씩 나중에 다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운동, 그리고 뭐 유산소는 어떤 운동이 좋고,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해주신 천국의 계단, 집까지 오르는 계단, 이런 것도 이제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커피도 그럴 것 같아. 아까 프라푸치노 얘기하셨는데 워낙 당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절할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쭉 하나씩 재밌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언가 주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좋아졌다. 너무 좋다. 멀리 있어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해서 또 기쁘고요. 오리님 앞으로 자주 만나 뵐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프리콜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